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양구은혜 제2차 정례에 예산결설 특별은혜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기구운영 계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등 심사는 보건소, 상하수 사업소, 민원지적 건축과 평생기업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구운영 계약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구운영 계약안 설명은 보건소님께서 일괄 설명해 주시고 저희 답변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심사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종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9쪽 되겠습니다. 2022년도 보건소 1번 회계 예산은 전년도 81억 3,608만 9천 원보다 19억 8만 4천 원이 증액된 101억 1,617만 3천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주 증가 요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사업비 증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추가 접종에 따른 운영비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서 항목별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9쪽 보건정책입니다.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관련 사업으로 보건의료인력관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080만 원, 여비 1,476만 5천 원, 일반 보전금으로 1억 9,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자연치유센터 시설 개선 사업 시설비로 태양광 및 설비 라인 교체비 6천만 원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전기 자동차 구입 자산 취득비 7,9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결핵 예방 퇴치 지원 사업 결핵 환자 진료 및 관리비 798만 1천 원, 국가 결핵관리 사업 역학조사 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91쪽 결핵 환자 검진비 등 1,666만 2천 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 치료 지원비 15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말라리아 퇴치 사업 사후 관리비로 500만 원, 방역 업무 국내 여비로 200만 원, 말라리아 약품 구입 재료비 1,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대응 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7,600만 원, 마스크 및 손소독제, 방역 물품 구입 재료비로 1억 원, 검사 시약 구입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비 1억 5,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감염병 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195만 1천 원, 일반 운영비로 1,420만 원, 여비 400만 원, 방역소독 약품 구입 재료비 4,200만 원, 각종 감염병 검사 시약 구입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위탁소독 사업을 위한 민간 위탁금 4,685만 2천 원을 한센병 관리 위탁금으로 자치단체 부담금 709만 7천 원을 생물테러 초동 대응 요원 개인보호구 구매 지원 예산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단검사 운영 사업으로 외부 정도관리 시행수수료 100만 원, 진단검사 시약 구입 의료 및 그룹이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억 1,094만 원, 분만산부인과 지원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억 원, 지역재난 현장 출동 의료비, 의료팀 운영지원 사업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자동심장 충격기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60만 원, 의약업소 관리 일반 운영비 2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운영예산으로 3억 9,68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 사업 일반 운영비 800만 원, 열비 100만 원, 백신비 및 접종 재료비로 3,580만 원을,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접종 시설객 예산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시행비 3억 7,673만 원,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 예산 2억 원,
양궁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예산 3억 1,0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유지관리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1억 2,610만 9천 원 감액된 2억 3,91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조직 개편으로 인한 과 분리에 따른 예산 재배정입니다. 498쪽입니다. 정책사업은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위생업소 관리 일반 운영비로 4,497만 9천 원, 국내여비로 516만 원, 불법 영업신고 포장 및 감시원 활동비로 500만 원, 식중독 시약구입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 1억 1,860만 원, 식품안전암시 및 대응현장 보고장비 공공요금 134만 7천 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300만 원,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육성 민간자본사업 보조 1,600만 원, 평화지역 군장변 의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800만 원,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군장병 의대업소 환급금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안심식당 지정운영 사무관리비로 140만 원, 평화지역 영세 숙박업소 위생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사업 건강증진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사업 보건실 운영으로 500만 원, 무료 의치보철 및 불소 도포 사업으로 1,000만 원, 감액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참여 가능한 치과의원 수의 감소 때문입니다. 502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으로 6,580만 원 4천 원, 어르신 체조 경연대회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5,373만 2천 원, 503쪽의 국내여비로 300만 원, 일반 보전금 7천만 원, 의료소음품 및 재료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1억 2,449만 2천 원, 국내여비 250만 원, 일반 보전금 2천만 원, 금연보조제 등 약품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건강걷기 운동으로 1,500만 원, 만성질환 계획 및 건강조사 FMTP로 294만 원, 스마트 건강관리센터 운영으로 1,900만 원 증액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스마트 건강관리센터 이전으로 인한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로 인건비 3,500만 원, 일반 운영비 2,219만 2천 원, 일반 보전금 1,000만 원, 검사소모품 등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으로 196만 원, 경로당 이동 건강교실 운영으로 300만 원, 저출산 대책 운영 추진 후 9천만 원, 증액된 9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507쪽입니다. 아토픽 천식 예방 관리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 운영비로 125만 원, 건강검진 사업 예산 후 전년도보다 8,525만 원 감액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이유는 세부 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 재배정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사업으로 620만 원, 508쪽의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사업으로 47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기관 민원 근로자 친절도 제고 사업으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진료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4,263만 원, 일반 의약품 및 재료비 구입비 1억 4,310만 원, 509쪽의 자산 취득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수 운영으로 일반 운영비 4,268만 8천 원,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700만 원, 일반 보전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인건비 6,331만 8천 원, 일반 운영비 3,276만 원, 511쪽의 여비 290만 4천 원, 의약품 및 진료 소모품 구입으로 3,250만 원, 시설비 430만 원, 자산취득비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조기 검진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100만 원, 여비 190만 원, 민간위탁금 3,52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차 보건의료 활성화로 1,000만 원, 취약계층 만성 원격 건강검진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1,580만 원, 513쪽의 여비 100만 원, 일반 보전금 360만 원, 촉진 숙가 및
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1,82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구조 업무 추진으로 3,060만 8천 원, 보건의료 장비 지원 사업으로 원적외선 온열 치료 지원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자산가구 지원 사업으로 3억 1,375만 원, 건강보험 가입 지원 사업으로 8,400만 원, 출산 축하 지원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인건비 3,460만 원, 일반 운영비 2,500만 원, 여비 800만 원, 의료 소모품 구입비 2,10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으로 200만 원,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촉진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400만 원, 여비 200만 원, 일반 보전금 13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수정 시술비 지원으로 2,8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9,285만 6천 원을, 이수가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로 880만 원, 표준 모자보건 수첩으로 13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100만 원,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으로 400만 원,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으로 100만 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으로 1,875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으로 12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으로 5,200만 원,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1억 원, 식이질환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ICT 활용 시범사업 방문 간호 원격 촉진으로 인건비 6천만 원, 일반 운영비 1,140만 원, 일반 보전금 130만 6천 원, 재활보조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 부담금 지원으로 2,250만 원, 난임 진단 검사 비용 지원으로 27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2,672만 원, 천만담 이용권 지원금으로 3억 2,2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여 계상하였고, 재가 암환자 관리로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으로 5,110만 원, 정신보건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 사업으로 2,160만 원,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 3,054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23쪽입니다.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사업으로 1억 750만 원, 생명사랑 마음 나눔 공동체 사업 이통장 생명사랑 지킴이로 2,687만 9천 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으로 4,300만 원, 치매 노인 폐해 감지기 보급 사업으로 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2,848만 원, 일반 운영비 1억 6,520만 원, 여비 300만 원, 일반 보전금 2,480만 원, 치매 검사비 지원 및 조물품 구입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사업 치매 원격으로 2,185만 원, 중증 치매 노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으로 152만 9천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으로 4억 9,12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의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으로 4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 지원으로 7,097만 8천 원을, 치매 관리 사업으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신건강관리 사업으로 여비 204만 원, 527쪽의 환자 후속 및 입원금 지원으로 500만 원, 민간 위탁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 부서 운영으로 일반 운영비 11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로 1억 9,87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3억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사업 인건비 3,454만 원, 모자보건 사업 보조인력비 3,708만 4천 원,
교력관리 전담요원 인건비 3,618만 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3,928만 4천 원, 530쪽의 방문보건건강관리사업 인건비 6,451만 원,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2억 8,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특식 매식비 및 일반 수용비 2,400만 원, 국내업이 2,190만 원, 업무 추진비 1,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일반 회계 예산안 당초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답변은 서면 답변으로 하는 걸로 했나요? 예. 어제 식사실에서 보고를 서면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설명만 듣고 답변을 서면으로. 나오셨으니까 제가 답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요? 예. 서면으로 받기가 좀 애매한 것들 몇 가지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소장님, 497쪽에 예. 위탁 의료기관 부스터샷 접종 시행비가 이게 전에 국비로 진행됐던 사업이잖아요. 이거 이제 부스터샷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모두 포함된 겁니다, 이게요. 그러면 지금 18세 이하 학생들하고 영유아는 아직 그 접종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 1, 2차를 다 안 맞은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비용들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입니까? 아니면 지방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국비로 됩니다. 근데 추가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부스터샷만 해당되는 사업인가요? 이게 3억 7,600만 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1, 2차 접종을 안 맞은 분들은 안 맞은 3차 국비로. 접종이다. 부스터 사업은 3차 접종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그럼 이건 지금 몇 명을 기준으로 잡은 예산인가요? 용수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을 못 드리고요. 세부 산출 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기로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3차 부스터샷만 추가적으로 접종되는 사업비가 3억 7,600만 원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1, 2차는 역시 하던 대로 국비로? 예. 부스터샵 3차 접종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00쪽에 군장병 우대업소 환급금 2억 6,700만 원,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군장병에게 군장병들이 우리 소상공 업소를 방문하면서 카드로 쓴 거에 대해서 일부금을 환급해 주는 겁니다. 지금은 사후에 지급이 됐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방법이 달라져서 카드를 긁으면 바로 거기서 사후 30% 환급금을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후 청구하지 않고 바로 이 사업이 이게 지금 지난해도 있었던 사업인데 왜 이게 전년도 예산이 없나요? 이게 우리가 과별 조직 개편으로 해서 네. 과가 하나 늘어나면서 이렇게 옮겨와서 그렇습니다. 장병들이 쓰는 카드 환급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 양구사랑 상품권 30%를 환급해 주는 거. 그게 아니고요. 예. 네. 장병들이 쓰는 우대업소에 가서 쓰는 30%입니다. 카드로. 좀 마이크에 좀 가까이 예. 대고. 예. 일반인이 쓰는 금액이 아니라 네. 장병들이 쓰는 거에 대한 30%입니다. 그러니까 장병들이 쓰는 카드에 대한 예. 환급금 양구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30%를 예, 환급해 주는 그 맞습니다. 금액 맞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521쪽의 그 천만담 이용권 지원 사업, 이게 제가 듣기로는 신생아 출산 아이에게 주는 그 200만 원 바우처 사업 그거 아닌가요? 순수 국비로 알고 있었는데 지방비가 포함됩니다. 이것도 521쪽에 그 내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이들한테 지급하는 바우처 200만 원씩. 양육비 지원. 요구된 답변도 서면으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지라시 의원님. 예, 또 지라시 의원님의 양심으로 2022년도 보건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 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 사업소관이 앞으로 나와서 심사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 사업소장 이근순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조직 개편 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순 수도 행정 담당입니다. 홍상기 수도 운영 담당입니다. 박기준 수도 시설 담당입니다. 송경용 하수도 담당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2년도 당초 예산안을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82억 5,130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3,788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에 170만원, 지하수 수질검사 분야에 887만 4천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 시설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로 3억 6,320만원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로 도비 포함 4억 3천만원을, 하수도 유지관리 일반 운영비로 4,2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6쪽 하단부터 538쪽 상단까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생활 오폐수 처리시설 확충, 해안면 공공하수 처리시설 건설 및 하수관리 정비사업으로 7억 3,900만 원을, 방산오미 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노후관리 정비사업으로 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등으로 2,728만 원을, 재무활동 기타 회계 등 전출금 중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수처리 시설운영 등 7개 사업에 29억 987만 2천 원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28억 1,20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4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13억 9,865만 9천 원으로 전년보다 7억 7,419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세부 항목으로는 국고보조금 2개 사업에 62억 6,475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8개 사업에 39억 4,575만 원, 시도비 보조금은 2개 사업에 6억 9,570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4개 사업에 29억 987만 2천 원을, 기금 전입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억 2,83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1쪽 세출 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세부 항목 중
타 부서의 예산은 설명을 하였으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분야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관리 하수종말 처리장 및 마을 하수도 공공운영비로 기금 포함 66억 7,49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일반 운영비에 11억 2,036만 9천 원, 민간 위탁금으로 45억 1,088만 5천 원, 시설비로 10억 4,369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664쪽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기타 회계 등 전출금으로 4개 사업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0쪽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12억 8,420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037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으로 세외 수입 상수도 사용료에 21억 원, 기타 사업 수입 4억 5천만 원, 기타 이자 수입 1천만 원, 분담금 수입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ICT 기반 수질 유량 관망관리 인프라 설치로 14억 8,200만 원, 석현리 맑은물 공급 사업으로 16억 6천만 원, 시도비 보조 사업으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로 순세계 잉여금 17억 7,696만 9천 원,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 5개 사업 28억 1,200만 2천 원, 기금 전입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억 4,8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 세출 예산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7억 4,193만 원, 여비 1,632만 원, 재료비 7,239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31억 2,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6억 6,500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15억 200만 원, 석현리 맑은물 공급 사업으로 20억 7,500만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21억 1,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로 9억 6,91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6쪽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27억 4,676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803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세부 항목으로는 사용료 수입으로 10억 8,126만 4천 원, 배수설비 공사비로 2억 5천만 원, 이자 수입으로 500만 원, 원인자 부담금 수입으로 6억 원,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 순세계 잉여금으로 8억 1,04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0쪽 세출 예산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억 6,099만 2천 원, 재무활동 일반 예비비로 2,746만 8천 원, 내부거래 지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1억 5,83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상하수 사업소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금년도에 준공된 식수댐을 통합정수장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설비와 상수도 공급 확대에 따라서 부족한 배수지 신설 등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하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상하도 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호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35조
그 지하수 방치공 원상 복구 사업 4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자부담이 있는 사업인가요?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시범으로 올해 처음 편성을 했는데 지금은 자부담은 없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없다. 예. 그 찾아내기는 힘들 텐데 이건 그 저희가 이 지하수는 이제 75mm 이상, 그러니까 소형 관정은 해당은 안 되고요. 예. 그 중형 관정 이상이 해당될 텐데 예. 이제 관정을 이제 설치했다가 이게 폐공을 원래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오래전에 사용하지 않는 이제 관정들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일단 신청을 받을 예, 계획입니다. 홍보를 예.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네. 읍면 내지는 이장님을 통해서 네, 네. 또 메아리지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655쪽에) 우리 한강 수계 관리 기금 하수 처리 시설 운영 세입이 많이 줄었어요. 뭐 감소 요인이 있습니까? 저희가 운영비에 대한 지금 감소 요인은 제가 아직 그거는 확인을 좀 못했는데 저희가 이게 운영비에 대한 부분에 하수처리 분야에 대해서는 기금하고 국비에 대한 부분이 일부 지원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아마 저희 이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지난해보다 한 5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그 감소 원인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전화기금이 전입됐는데 수질 개선 특별회계하고 상하수도 특별회계 과거에 잉여금을 전출시킨 적은 없죠? 있었나요? 제가 보기엔 확인을 못했는데 잉여금을 전출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지금 전입이 되는 거죠? 예, 특별회계에. 세입이 적기 때문에 전출이 됐나요? 전입이 네,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86쪽에) 그 원인자 부담금 부과 5건으로 6억 원을 세입 편성을 하셨는데 이 원인자 부담금 6억 원이면 상당히 규모가 큰 것 같은데 어디죠 이게? 5건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군부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시설은 원인자 부담을 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군부대 뭐 해링턴 아파트나 이런 단지나 군부대 인원이 이제 밀집돼서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시설 단계부터 원인자 부담을 해서 하면 저희가 그 부담금을 받아서 시설 공사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군인 막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인자 부담금 제가 알기로는 법규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690쪽에 그 상리 고등골 하수관로 연결 9억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봉안사까지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 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전출금 1억 5,800은 잉여금으로 보면 되나요? 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이제 이 지금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잉여금 중에 일부가 이제 전출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두 가지만. 538쪽에 그 하단의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과 관련돼서 ICT 기반 수질 유량 관망 관리 인프라 설치와 관련돼서 이 사업은 지금 이제 통신 쪽에 관련된 사업이죠? 통신.
네, 그렇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좀 설명. 관망 관리는 그 수질이나 유량 감시 시설, 뭐 네. 자동 드레인 시설 이런 시설들을 이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시스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지금 저희가 어디서 이게 지금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죠? 동면의 통합 정수장에서 통합 정수장에서? 예, 앞으로는 지금 PRE로 가야겠네 그럼? 예. 저희가 지금 지금 국토 정중앙면도 그렇고 저희가 이 사업 안에도 있지만 내년에 우선적으로 국토 정중앙면 우리 배수지를 무인 시스템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 그런 통신 시설이나 자동 설비에 대한 부분을 동면 통합 정수장에서 가동이나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이제 구축을 해서 네. 전체적으로 동면 통합 정수장에서 감시하고 거기서 다 조정을 이제 하고 시스템이 거기서 운영되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기본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이 사업비 가지고 다 가능합니까? 예, 일단 저희가 요거는 6억 3,400인데 이 사업비 가지고 지금 이 시설이 다 가능한 것이요? 6억 3,400은 어떤 사업비를 인프라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예. 요거는 지금 저희가 올해하고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사업으로 지금 이제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발주 중에 있고 이미 이제 설계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 사업 가지고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2022년도까지 예. 사업이 이제 되면 예. 되게 고무적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런 시설이 이제 진작에 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상수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이 이제 많이 이제 좀 보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거와 관련돼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유수율은 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유수율은 많이 높아졌죠, 이제 예전보다. 아직까지는 높아지긴 했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이외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그 현대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내년까지인데 아마 후년까지 갈 걸로 보이는데 요 사업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 블록화를 시켜서 각 블록별로 감시를 하고 그 누수량을 감지를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결국은 누수량을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이제 그런 사업도 지금 공단에 위탁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은 이제 위탁 사업으로 해서 시설 부분에 주로 많이 시행이 되고 저희가 요 스마트 관망 관리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누수 탐지기를 저희들이 갖고 있죠. 예. 지금 그 사업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저희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시내 보면 누수 탐지기를 해가지고 누수되는 곳을 해가지고서 계속 사업을 하던데. 그게 그 현대화 사업 팀에서 예. 하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또 이제 면지역 이런 데는 저희가 또 나가서 필요하면 하기도 합니다. 지금 대충 몇 프로나 됩니까? 누수율이? 일전에 제가 저기 작년인가 자료를 받아와서 알고 있는데 많이 좋아진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30%요? 예. 그래도 한 15% 정도는 많이 좀 보완이 된 것 같은데. 예전보다는 더 예, 제가 줄었습니다. 누수량은. 많이 좀 이렇게 보완이 된 것 같은데. 지금 그 현대화 사업도 지금 이제 한 5년차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마무리되면 아마 현재보다는 더 누수율이 줄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와 관련돼서는 사업이 많이 있지만 이 누수율을 어떻든 간에 줄이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처음에는 한 50% 가까이 누수가 되면서 이게 그냥 물이 그냥 빠져나가기 때문에 좀 누수율 제고를 계속 제가 의원 되면서부터 이 문제는 좀 해서 그때 전담 인력까지 우리 군에서 이제 해가지고 누수 탐지기에서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빨리 좀 진행이 돼서 누수율이 좀 적게끔 유수율은 좀 많아지고 그래서 수돗물 공급하는데 좀 차질이 없게끔 해주고 아직까지 좀 물의 공급이 좀 부족해서 몇 가구들은 좀 여러 가지 좀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물이 좀 수압이 낮아서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런 누수율을 좀 제고하는 데는 좀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저기 소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하수 관리의 그 해안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건설 사업이 이제 시작하는 거 본데 5mm하고 네. 발주했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쯤이나? 어제 강원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고요. 이제 저희가 내년 초에 일단은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연초에. 예. 예, 그 하여간 빨리 해서 무리가 없도록 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우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냥 간단한 것 좀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비아리 댐, 예. 예, 지금 담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지금 양으로 보면 50%가 좀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많이 되어 있네요. 예, 저희가 담수구 그 기간을 좀 길게 생각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실무진에서는 이게 이제 그 식수댐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강우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내년 9월, 10월 정도 되면 이제 만수위가 될 걸로 현재로서는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1년 동안 이제 통합 상수도에 대해서 통합 운영에 대해서 이제 시범 운영을 거쳐서 이제 어떤 정착을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좀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올여름에 비가 많이 오라 그러면 또 안 되겠지만 네, 적당히 좀 비 좀 많이 와서 빨리 담수가 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양구 군민들이 진짜 전국에서 최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날을 좀 바라봅니다. 우리 시락곡에 이번에 상수도 공사했죠? 네. 예. 그거 지금 물이 공급이 되는 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시락곡에 그러니까 관로를 그 농협 주요소 밑에 부분 땀봉 입구 쪽에서부터 끌어가서 올해 사업비로는 이제 그 시락곡에 바로 넘어간 부분까지 지금 해놨고요. 네. 내년까지 2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말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이 완료되고 이제 개인 가구별로 이제 급수 신청이나 이런 걸 받아서 급수가 가능하게 될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공사하고 예. 내후년이나 될 수 있겠네요. 전체 저희가 한 29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올해 한 8억 7천만 원 정도 예산이었고 내년도에 한 20억이 지금 이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말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쪽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어쨌든 그 상수 문제로 인해서 그래도 뭐 우리 다른 일반 군민보다는 좀 원활하지는 않았을 텐데 공기 기간이 참 기네요, 생각보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도 그렇고 네. 2년차 사업으로 이제 계획이 돼서 예산 편성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뭐 하여튼 좀 노력해 주시고 또 좀 공기도 좀 늦춰지지 않도록 네. 네, 신경 써 주셔서 우리 그쪽의 분들이 원활한 수급 공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오심으로 상하수 사업소 소환을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호지적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호지적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셔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건축과장 조근묵입니다. 2022년도 민원지적건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29쪽입니다. 우리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5억 2,056만 2천 원이 감액된 40억 7,405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고품격 민원행정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6,472만 원, 민원업무 추진여비에 250만 원, 보상금 168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운영비로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1,565만 원,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 일반 운영비로 1,28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 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1,370만 원, 재료비에 2,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국민소통의 날 지정운영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추진여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 보조인건비로 2,200만 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7,350만 원, 업무 추진여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와 시스템 운영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서버 운영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억 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지적제도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1억 7,409만 2천 원을, 남면 지하시설물 전선화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5,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부동산 관리 운영 사무비로 2,200만 원을, 업무 추진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관리 운영입니다. 측량수수료 사무관리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7,700만 원을, 추진여비로 46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조사 측량 사무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632만 원을, 추진여비로 35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4,200만 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도로명 주소 정보사업 유지관리 위탁사업비로 2,14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만족 건축행용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1,720만 원을, 추진여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천만 원을, 아름다운 간판 설치비용 지원 사업에 6천만 원을, 주민만족 주택행정 운영 사무비로 250만 원을, 추진여비로 350만 원을, 저소득계층 임대아파트 민간융자금 임대보증금 인상분 및 예비비로 2억 6,410만 5천 원을, 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정비용 공공주택사업 건설보조금 2차분 11억 7,751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 주택설계비용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저소득 측 생활안정지원 주거급여 지원으로 사회적 보호장수예금 4억 7,620만 원을, 수선유지급여 위탁사업비로 1억 9,527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1,900만 원을,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의 시설 부대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사회적 보장수예금으로 7,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업무 추진여비 650만 원, 시책 업무 및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726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력 운영에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 및 지적 공부 및 여건 발급 보조요원 등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2억 1,40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민원지적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호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적재조사 사업은 이게 기관위임 사무로 전액 국비 사업이 아닌가요? 예,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예, 전액 국비 사업이 맞습니다. 예.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지적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운영비, 여비, 뭐 시설 및 부대비 이런 것들은 이 군비로 투입되고 있네요. 아닌가요? 다 국비인가요?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아닌 부분이 좀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라든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제조 사업의 그 측량에 관한 수수료 부분을 국비로 지원받고요. 측량. 예. 예. 나머지 이제 지적 제조사를 위한 기준점 측량이라든지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 평가라든지 일반 현지에 관한 출장비는 저희가 그 지방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5쪽에 우리 마을 정비용 공공주택 사업에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추정 건설비 사업비가 157억 원, 이에 15% 23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건설 보조금으로 내야 된다 했는데 지금 1차분은 냈고 1차분은 낸 거 맞죠? 예. 예. 이게 앞으로 사업비가 증가가 되면은 건설 보조금도 추가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약간의 그런 증가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건설 사업비가 조금 증가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증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상 저희로 인한 그런 사업 지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LH랑 다시 협의할 때 좀 이 보조금은 군비로 예, 그렇습니다. 지불하는 거죠? 네. 최소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조동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은준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132쪽 하단에 이게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의 이게 대상지가 남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남면 시가지 쪽. 근데 이게 감액이 한 18억, 한 19억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건 사유는 뭐가 인지 그거는 이제 시설 면적이라든지 그런 사업량에 따라서 좀 사업비는 조정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연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총 10한 5억 정도가 남면 전체를 하려면 그 정도 소요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1차분으로 지금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 지금 1차 사업으로 5억 5천만 원 정도 지금 수입하는. 예, 그러면 남면 전 지역으로 하는 건 아니죠? 일단은 이제 주요 도로변과 시가지를 주변으로 이제 먼저 하고요.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137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 뭐 7,580여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그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지원 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 그 가구별로 최대 20만 원의 임대료를 12월까지 12개월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20만 원이요? 예. 네. 올 12월까지. 신청 기간은 네. 22년 4월부터 22년. 23년 3월까지이고요. 지급도 22년 4월부터 22년 9월까지 신청 완료 후 1.5년 정도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문의를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습니까? 예,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생각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좀 청년이 와서 이제 이렇게 월세를 살아보고 이게 우리 양구에서 아예 자리 잡고 정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잘 이렇게 좀 운영을 하셔서 정말 우리 양구 인구 늘어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청년들이 젊은 청년들이 양구에서 좀 정주하면서 양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거 홍보를 좀 많이 해주세요.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서 우리 양구군에 하여튼 인구 늘리기에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업 홍보에 대해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의원입니다. 가장 우리 소규모 집수리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130쪽에 5천만 원이 이제 계상이 돼 있죠. 5천만 원. 이 소규모 집수리 사업 130쪽에 하단에 네네. 지금 이 집수리 지원 사업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많겠지요, 뭐. 저희가 이제 수선유지급여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아주 간단한 그런 집 수리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업이고. 근데 이거 직접 우리가 시공업체에다 해서 이렇게 시공하게끔 하나요? 아니면? 보통 이제 시공업체에다 약간 이제 뭐 보일러 고치는 거라든지 집집마다 좀 급하게 필요한 부분. 네, 그렇겠죠. 생활민원이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직접 할 수 있는데. 직접 직접 못 경우에는 하시겠지. 예, 전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좀 손을 볼 수는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 생활민원 우리 기동처리반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돼서도 하겠네요? 예. 그럼 이 지금 5천만 원에 대한 어떤 우리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 이 집수리 지원 사업이 다 소진되죠? 연말 되면은. 거의 다 소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약간 좀 부족하긴 한데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자원봉사 센터에서 속이면 거기도 집수리 그 사업비가 2,3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도. 네. 그래서 이 집수리 사업과 관련된 거는 어느 한 곳에서 이 집중적으로 하는 게 그래도 우리 지적건축가 이쪽에서 좀 하는 게 민원 쪽에서 이 집수리 같은 것을 전담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게 좀 중복돼서 이렇게 사업이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좀 결여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단 우리 민원 지적건축과에서 이 사업을 전담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생각을 안 하셨겠지만 어차피 기동처리반들이 있고 같이 이제 하면서 지역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다 직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 그 기동처리반 같은 경우에 이제 급하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기동처리반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하고 조그맣게 이제 변경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제 그 사업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보다 좀 규모가 큰 것들은 뭐 저희가 수선유지급여라든지 또 그 사회복지과 쪽에서 하는 또 그런 일반적인 집수리가 또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어차피 뭐 도배, 보일러,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싱크대. 저희가 이제 할 수 없는 부분은 거의 그 외주를 주는 상황이라. 예. 다 업체에다가 다 뭐 줘가지고 업체에서 견적 받아가지고 업체에서 시행을 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민원실에서 전담을 해서 지금 민원 전체적인 그 신청을 받아서 어디 한 군데서 이게 사업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쪽 사업도 하고 저기 사고 실제로 이게 뭐 업체들한테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전문성을 갖고 있는 우리 민원실에 전담팀들이 이 사업을 좀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본의원이 혹시나 이 사업이 좀 사업비가 적다 하면 더 책정을 해서 사업에 좀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이 사업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뭐 통합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재원이나 이런 그 지원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각기 좀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신청 받는 거 보면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도배, 장판, 싱크대 거의 뭐 이게 보일러 교체 그 정도지 커다랗게도 할 때는 이제 뭐 어차피 집수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많은 또 예산이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이게 뭐 실질적으로 집수리 한번 하려고 그러면 뭐 돈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한 가구에 다 이게 소진이 되기 때문에 소소한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민원성에 대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어느 그 기준을 좀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지금 뭐 좀 안다고 해서 좀 사업비에 어떤 과다 지출이 되면 실질적으로 영세하신 분들의 어떤 일부분의 작은 거에 대한 수리가 좀 불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좀 가져가면서 좀 집수리에 대한 그 사업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니는 그래서 혹시나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더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이 사업은 좀 활발하게 좀 할 수 있는 방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답변하실 게 있으시겠습니까? 관련 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서 뭐 좋은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빈집 정비 사업과 관련돼서는 지금 아직도 빈집에 대한 정비는 계속 진행 중이죠. 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빈집이 많습니까? 새로 발생하는 빈집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고령 어르신들 사망 후에 집이 비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방치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소유주하고의 어떤 문제가 있어 방치가 되는 건가? 왜 방치가 되고 철거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소유주나 토지주의 서로 좀 문제들이 있는 경우가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거의 그런 부분이 있고요. 뭐 본인 땅에 본인 건물이 있는 것들은 지금 거의 다 됐는데 지금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서로 이제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재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그건 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겠죠. 저희가 이제 아주 그 주변 환경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은 이제 강제 철거라고 하는 그런 법령이 이제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직접 할 수는 있게는 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건물주하고 토지주의 그 분쟁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입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행정적으로 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빈집에 대한 것은 좀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저기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계속 그런 그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 있는 상황이라 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런 것들은 지원을 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빈집 정비 사업에는 좀 여러 가지 그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미관상도 그렇고 좀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위험성도 있고 그런 그 관리 관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빈집 철거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동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던준 의원인데요. 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양구군에서 추진하는 임대 아파트 올해 개상이 안 된 거 보니까 내년 사업에 빠진 신축이 어려운가 보죠? 지금 그 건설보조금 2차분 11억 7,751만 4천 원 지금 계상을 이번에 예산서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신축이 지금 사실은 12월 어렵죠. 9일자로 이제 건설교통부의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이 종료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착공 전에 저희가 기반 시설을 준비하는 부분이 있고, 그 LH에서는 실시 설계를 하고 이제 감리자 지정 등 그 시공자 선정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저희가 빨리 추진을 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빨리 첫 삽을 뜨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원 지적 건설위원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 지적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개헌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정이 앞으로 나와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재식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기금 운영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입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3억 2,482만 9천 원이 증액된 106억 6,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협력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 진학 지원 사업 600만 원, 행정체험 연수 인건비 3억 5,664만 1천 원, 대학 입시 설명회 개최와 영어 캠프 운영 행사 운영비 3,200만 원, 초등학생 영어 화상학습 지원 5천만 원, 중고등학생 인터넷 강의료 지원 2,250만 원, 2023학년도 대학 입시 지원 8천만 원, 에듀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다음은 초, 중 등 학교 교육 내실화 사업입니다. 원어민 교사 지원 5,865만 원, 중고교생, 신입생 교복 지원 1,862만 7천 원, 교육 환경 개선 및 학력 수준 향상 지원 13억 원, 해안중 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 도촌초 소규모 5개 체육관 신축 등 시설 개선비 7억 8,704만 8천 원, 고교 무상 교육 지원 1억 1,834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43쪽입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10억 8,182만 1천 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8,295만 9천 원,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 2,580만 원, 행복교육지구 운영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44쪽입니다. 원거리 학생 통합 교통비 지원 5천만 원,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 찾아가는 드론 체험 교육 지원 사업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체계 구축입니다. 평생학습 운영 경비 1,830만 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3억 2,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5쪽입니다. 아동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5,455만 원, 문해교육 1억 3,2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6쪽입니다. 학점은행제 기반 조성 1,200만 원, 평생학습도시 추진 성과집 발간비 550만 원, 행복지수 지표 개발비 2천만 원, 동아리 운영 960만 원, 평생학습 어울림축제 7,790만 원,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2,0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7쪽입니다. 평생교육 발전포럼 1천만 원,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캠퍼스 구축 1억 6천만 원, 평생학습 강사 역량 강화 과정 200만 원, 군 평생학습 운영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학습 매니저 일자리 지원 9,216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4,652만 1천 원, 온라인 독서 경진대 운영 7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 친정 보내주기 지원 1천만 원,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한마음 축제 300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1억 7,272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50쪽입니다. 다문화 특화 사업 7,198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151쪽입니다.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지도사 처우 개선 368만 4천 원, 찾아가는 결혼 이주 여성 다이음 사업 594만 원, 세계 이는 날 참가자 보상금 지원 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2쪽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 3억 3,140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153쪽입니다. 가족센터 건립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4억 원, 결혼 이민자 활용 제2 외국어 교육 지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 드림 스타트 통합 사례 관리 지원 1억 2,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154쪽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7,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장학기금 운영 전출금 일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영 계획입니다. 2022년도 기금 운영 계획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육장학기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894만 1천 원이 증액된 142억 3,12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일반 운영비 4천만 원, 장학금 및 학자금 6억 6,800만 원, 기금 운영 예치금 135억 2,322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재 양성 장학기금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7,242만 5천 원이 증액된 64억 6,726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장학금 및 학자금 5,100만 원, 교원 장려금 등 기타 보상금 6,600만 원, 기금 운영 예치금 60억 6,57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41쪽에 그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 진학 지원 사업 6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건 시군 규모별로 이 차등이 있나요? 시군 규모별로 뭐 차등은 아니고요. 예. 저희가 요 지역 대상은 이제 양구 군수가 추천하는 이제 복지급여 수급 가구 대학생 대학생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협약 대학이 있습니다. 이제 각 강원도와 각 시군하고 이렇게 협약한 대학이 있는데 6개 대학에 대해서 진학을 했을 경우에 수급 가구가 진학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제 지난해 같은 올해 1학기 2명, 2학기 2명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대상자가. 전년도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또 증가된 600만 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혹시 규모가 커졌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정을 했습니다. 네, 마이크 조금 가까이 좀 대주시고. 네. 행정체험연수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동절기, 하절기 대학생들 행정체험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네. 예. 올해도 지난 12월 6일인가 공고가 나와가지고 제가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게 선발 우선 대상이 이제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가 우선 대상인데요. 거기에 또 아주 빨갛게 기초생활 중지 및 급여 감소 발생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18일에 대한 인건비를 받아가지고 기초생활 수급이 정지가 된다.
정지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정지가 된다 그러면 이거 사실 누가 이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저희 문구를 넣은 거는 이게 이제 그 사례 관리 그러니까 통합 조사 당시에 네. 그게 이제 저희가 그 행정체험 연수비를 그 계좌로 이제 하기 때문에 금융에 이제 소득이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언급은 이제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수급자 자녀가 이제 그런 이 행정체험 연수로 인해서 또 수급자의 이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이제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이제 합니다. 근데 다만 그런 문구를 넣는 게 그게 이제 알려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알겠습니다. 저 우선 선발 대상자가 신청을 했을 경우는 혹시나 이 인건비를 받았을 때 수급이 정지되는지 미리 좀 파악을 해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147쪽입니다) 그 인재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캠퍼스 구축 1억 6천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그 올해부터 이제 그 강원 대학교와 그다음에 화천 양구 인재 그 세 개 시군이 이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5월달에 협약을 맺고 그 금년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제 올해는 그 캠퍼스 구축 사업을 지금 그 양구 청소년 수련관 1층에 지금 현재 그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이건 이제 읍지역에 있고 그래서 면 지역에 이제 거점을 해서 동면 지역에 그 청소년 문화의 집에 지금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1층 그 시설에 그 캠퍼스 구축을 해서 이제 뭐 오프라인 강의도 되고 온라인 강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는 그 사업입니다. 저는 도비로 지원하겠습니다. 그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만 사실 2021년도 추경 때 1억 2,6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이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예. 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사업인가요? 이제 올해죠. 올해 추경 때도 직기 비품비가 3천만 원이 소요됐고 여러 가지 또 구축 시설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네, 그 시설적인 올해만 건 투입되면 끝날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시설적인 건 당초 계획에 예. 그 지역별로 다 두 개소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그러면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하나, 1개소였고 내년에 하나 이렇게 내년엔 계획을 1개소가 추가가 되는 건가요? 예. 그럼 장소는 장소는 동일한가요? 올해 하는 사업은 청소년 수련관 1층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예. 리모델링. 지금 현재 이거 예산에 개정한 이 사업은 내년도에 동면 예, 청소년 문화의 집 그 신축 중인 청소년 문화의 집 1층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에 사업 설명이 있었나요? 이거 그 협약하고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남면도 아니고 동면 거점으로 해서 동면으로 했습니다. 같이 쓰는 건 아니고. 그래서 주가 이제 온라인도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 이제 필요시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강원대 대학교에서 그럴 경우에 이제 강의실로 다들 쓰고 또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죠. 동면 지역구 의원님이 활동적이 있어서 그런지 어떻게 사업이 동면 쪽에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거점 지역으로 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만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144쪽에
네, 요 찾아가는 드론 체험 교육 지원 사업에 4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요즘에 이 드론이 대세가 되다 보니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국민 중에도 400만 원 갖고 이게 충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좀 더 세우시는 건 어떤지? 요 사업은 저희 이제 군 자체 사업은 아니고요. 강원도에서 이제 그 도비 보조 사업으로다가 이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 금액 가지고는 사실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 사업은 요 사업대로 도비 보조 사업이니까 진행을 하고 저희가 별도로 이제 내년도에 이제 에듀센터 프로그램으로다가 이제 그런 드론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만약에 희망자가 많으면은 추경이라도 좀 뭐 군비를 세워서라도 좀 하는 게 좋다고 저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148쪽에 다문화 가족 지원에서 여성 결혼 이민자 친정 보내주기 지원 해갖고선 1,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거 몇 분 보내주시는 거죠? 대상이 몇 분? 대상은 이제 저희가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3인 가족 이제 뭐 가족 수에 따라서 이제 가족 구성원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세 가족에 10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좀 편성을 했습니다. 좀 예산을 좀 더 하셔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좀 보내주는 게 내가 보기엔 맞다고 생각하는데 1,000만 원 갖고는 좀 적어. 저희도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특히 이제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업이 이제 일시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다시 재개를 하는데 내년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사업 말고도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는 뭐 내년은 걸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이제 추진했던 사업은 요거 외에 댐 지원 사업에서 이제 건의를 해서 그 사업을 좀 받아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다 좀 추진해 보려고. 네, 그렇게 해서 좀 확장해 주시고, 예. 보면 이 다문화 가족이 참 진짜 많이, 결혼 이민자 가정들이 많이 양구군에 생기셨는데, 하여간 양구군에 소외당하지 않고, 하여간 똑같은 우리 양구 국민으로서 대할 수 있는 그런 보조 사업이나 이런 걸 많이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지라시 의원님, 지라시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정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142쪽에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와 관련돼서 운동장, 탄성 포장재, 체육관 이것은 이제 다 이해가 되는데 130억이 이제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돼서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거죠. 13억. 13억. 네. 지금 이 13억 말고 그 외에 또 별도로 또 추가되는 건 없어요? 저희들이 교육 환경 개선 관련돼서 딱 우리 학교 측에 지원돼 주는 건 다 이 금액입니까? 학교 측에 이제 여기에 교육 표시한 환경 개선과 관련돼서 이게 환경 개선하고는 요거 외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다른 별도로?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프로그램 운영 그런 쪽으로다가는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빼놓고 학교 시설 개선 쪽으로다는 여기 표기된 거 요 두 개 말고는 없는 건가요? 이제 여기 표기된 거에는 없습니다. 다른 예산의 편성은 없습니다. 혹시나 지금 이 언론에 지금 우리 학교 측에 지금 너무 과민하게 지금 이 투자를 하다가 5천만 원씩 그냥 학교에 그냥 배정을 해줘가지고 미처 학교에서 쓰질 못해가지고 연말에 업체들로부터 그냥 계약을 해가지고 학교 정서에 맞지도 않는 기자재들을 막 들여와가지고 지금 언론에도 그렇고 도의회에서도 지금 이제 도교육청에 대한 어떤 질의가 지금 빗발치는데 혹하나 이제 교육의 질을 개선시키는 건 맞지만은 연말에 그냥 어떤 예산을 빨리 이제 소진시키기 위해서 학교 측에다 그냥 배정해 놓고 빨리 사업비 쓰고선 정산해라. 그래서 언론에 많은 보도도 되는데 혹하나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될까봐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145쪽에 우리 문해교육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문해교육이 많이 지금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 요인이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요인. 그 감액한 게 이제 지난해 대비해서 이제 감액으로 이렇게 예산서상에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요. 지난해 이제 당초 계획을 주 3회로 다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주 3회가 사실상 어려워서 주 2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2회 운영할 때는 지난해 대비해서 감액된 거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오히려 이제 문해학당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이렇게 그 문해 교육을 받는 그 뭐 학생 수라 그래야 될까요? 그 인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현재 그 16개 학당을 지금 이제 운영 중에 있고요. 네. 그 학생 수강생 수는 82명이 지금 현재 그 어르신들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해교사의 그 교재나 교구로 인한 그 교육만인가요? 아니면 그 문해교사의 어떤 그 역량을 가지고 또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 문해학당 운영하는 예, 문해학당의 교육. 문해학당은 이제 저희가 그 지난해하고 예. 그 금년도에 이제 문해교사를 양성을 했습니다. 예. 그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별도 또 수습 기간도 거치고 해서 그분들이 이제 그 강사로다가 이제 각 학당에 출강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교재비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다 그 제작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문해교사 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얘기는 이제 교재나 교구만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나이 드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뭐 계좌이체라든가 또 뭐 통장 잔고 확인 뭐 이런 그 생활 밀접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막 신기해 하시고 은행을 가지 않아도 이렇게 해서도 이체가 되는구나 막 이런 거를. 예, 그래서 그 우리 그 교육 그 과목에 그런 부분도 좀 들어 있는지 아니면 그 문해교사의 역량으로 그렇게 가르쳤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사업은 이제 금년에도 저희가 네. 그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해가지고 네. 강원도와 그 협력 사업을 해서 그쪽 이제 저희 예산 투입 안 하고 강원도의 지원을 받아서 그 각 학당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또 키오스크라든가 이런 건 이제 요새 그런 거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한테 이제 그런 교육을 했고요. 내년에도 그 사업으로다가 계속 그 문해학당을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교육을 좀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점을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 문자라도 이렇게 보내서 받고 이렇게 주고 하면서 또 자녀들하고의 소통도 되지 않습니까? 꼭 전화가 아니어도. 예, 그런 부분.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을 꼭 가지 않아도 집에서 계좌 이체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뭐 통장 잔고라든가 또 하여튼 여러 가지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 가르쳐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야, 나도 할 수 있어 막 이러시면서 그러니 그분들한테 그 아직도 좀 습득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한테 그런 편리함을 좀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쪽의 교육도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하여 5분간 정의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 개헌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 개헌안 설명은 기획감사 담당님께서 일괄 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 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 담당관 박근배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현재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중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로
저가 2022년도 사회복지과 당초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의료급여, 특별회계, 기구운용 순입니다. 세출예산 책자 163쪽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63억 7,573만 7천원이 증액된 514억 6,93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항의 맞춤형 복지 제공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9,562만 8천원, 개인신고 시설 운영 420만원, 164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1억 1,030만원, 푸드뱅크 운영사업 지원 8,400만원, 행여자 지원 100만원,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300만원, 165쪽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23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720만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1,800만원, 166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3,198만 9천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3,594만 4천원, 167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668만 5천원,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9억 6,040만 5천원, 168쪽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5천만원, 정책사항의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호국정신 함량 보훈단체 지원 2억 5,797만원, 169쪽입니다. 호국정신함량 보훈행사 지원 1,220만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200만원, 호국정신함량 국가유공자 지원 9억 5,318만원, 170쪽입니다.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1,000만원, 6.25 기념행사 지원 3,600만원, 정책사항의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복지대상 통합조사 1,308만원, 171쪽입니다. 주민 편의 시설 개선 지원에 28억 원, 노인 여가시설 관리 지원 1,150만 원을, 정책사항의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129억 501만 6천 원, 172쪽입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1억 4,040만 원, 활기찬 노년행사 지원 6,300만 원, 어르신 복량수당 1억 6,668만 원, 173쪽입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 4,200만 원, 실버카 지원 사업 1,200만 원, 효도 교통편익 서비스 1,400만 원, 노인단체 봉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1,500만 원, 100세 시대 노인 일자리 사업 5억 859만 2천 원, 노인 맞춤 돌벽 서비스 지원 6억 5,215만 8천 원, 174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41억 5,551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수행기간 담당자 인건비 5,389만 8천 원, 175쪽입니다. 독거노인, 증증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 지원 인건비 5,721만 9천 원, 독거노인, 증증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 지원 4,743만 7천 원, 176쪽입니다. 양구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3억 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1억 8,520만 원, 노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30억 7,769만 원, 경로 식당 무료급식 사업 지원에 1,736만 원, 117쪽입니다. 양구 노인 종합복지센터 운영 9,021만 원,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지원 750만 원, 178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2억 4,631만 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3,268만 2천 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 5억 6,496만 9천 원, 179쪽입니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1억 4,720만 원, 경로당 폭염 대비 냉방비 지원 1,840만 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 2,446만 원,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억 3,968만 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 보조 및 직무 함량 5,580만 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360만 원, 181쪽입니다. 양국은 장례식장 봉안담 사용료 반환 1,000만 원,
양국은 장사시설 운영 2,700만 원. 정책사항에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수당 기초 7,826만 5천 원. 장애 수당 차상위 등 지급 7,375만 8천 원. 182쪽입니다.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 7억 6,825만 1천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2,601만 2천 원.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 100만 원. 183쪽입니다. 재가장애인 건강검진비 지원 200만 원.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3,360만 원. 184쪽입니다. 장애인 신문 구독 지원 690만 원. 여성 장애인 출산비 지원 2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급 6억 3,173만 6천 원.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4,320만 원. 185쪽입니다. 만성 신부전증 후송 차량 운영 지원 1,300만 원. 장애인 복지회 읍면 순회 수리 서비스 지원 598만 원. 장애인 보장구 무상대여 및 수리 지원 확대 4,400만 원. 186쪽입니다. 소규모 민관시설 접근성 개선 3,600만 원. 수어 통역센터 운영 8,680만 4천 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추가 사업에 도비 사업으로 2,500만 원. 187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반형 일자리 4억 9,307만 7천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복지 일자리 2억 6,447만 3천 원. 장애인 각종 행사 및 체육대회 참가 지원 4,100만 원. 장애인 밝은 세상 보기 여행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장애인 우울증 자살 예방 행복 클리닉 지원 1,355만 8천 원. 장애인 이불 빨래 서비스 지원 1,1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간제 일자리 9,656만 8천 원. 장애인 자립 프로그램 지원 720만 원.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2,332만 8천 원. 189쪽입니다. 장애인 생활 이동 지원센터 지원에 1억 3,380만 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443만 7천 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972만 원. 장애인 민원봉사직 운영지원 1억 3,832만 4천 원. 장애인 복지센터 및 다목적 체육관 시설 운영 관리에 3,162만 8천 원. 190쪽입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 지원센터 프로그램 지원에 5,023만 5천 원. 지적발달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9,512만 8천 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에 900만 원. 지역사회중심사업 운영 지원에 1억 3천만 원. 191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에 2억 6,973만 원. 정책사항에 가정 및 여성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400만 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 1,760만 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1억 3,353만 원. 192쪽입니다. 여성예관 운영에 3,444만 원. 193쪽입니다. 여성 한마음 축제 지원에 3,300만 원. 여성 지도자 리더십 교육 지원에 1,600만 원.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특별 지원에 9,200만 원. 학대 폭력 없는 행복한 양구 만들기 500만 원. 194쪽입니다. 정책사항에 아동 및 보육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및 예방사업 1,402만 원. 아동학대 조사 및 녹취록 장비 한시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195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3억 3,591만 2천 원.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 5억 6,548만 2천 원. 교육 교사 장기 근속수당 지원에 2,808만 원. 196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 5,300만 원.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에 9,240만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에 2천만 원. 어린이집 품질 향상 지원에 1,560만 원. 197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9,904만 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3억
8,326만 9천원, 198쪽입니다. 0세부터 2세 보육료 사업에 13억 330만 4천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3억 2,267만 5천원, 보육료 보모 부담금 지원 1,752만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283만 5천원, 어린이집 특별활동 지원사업 2억 1천만원, 199쪽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6억 6,668만 4천원, 어린이집 보호자 교육지원사업 400만원,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 310만 1천원, 200쪽입니다. 요보아 아동 그룹 홈 운영 9,741만 9천원, 아동복지그룹 인건비 부족분 지원 1,375만원, 그룹홈 퇴소아동 자립정착 지원 300만원, 201쪽입니다. 아동발전 지열계산 자치단체 경상부제 6,402만 4천원, 아동급식 지원 2,618만원, 학기중 토 공휴일 급식 지원에 2,194만 5천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8,760만원, 가정 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에 7,200만원, 202쪽입니다. 보육아동 생활안정 지원 5,125만원, 보육아동 지원 500만원,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6,480만원, 취약계층 아동세대 다가구 주택 수리 676만원, 203쪽입니다. 입양비용 지원 270만원, 입양축하금 2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260만원, 아동수당 14억 4,963만 2천원, 204쪽입니다. 육아기본수당 34억 1,400만원, 어린이 연합운동회 지원 1,5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안전교육 실시 500만원, 아동발달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205쪽입니다. 영아수당 2억 9,702만 3천원, 학기중 평일급식 지원 490만원, 정책사항 맞춤형 복지 제공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1,715만원, 206쪽입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1,800만원,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1,538만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4,200만원, 207쪽입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 3,080만원, 저소득층 특별지원에 1억 7천만원, 폭염 취약가구 냉풍기 및 식수지원 1,100만원, 코로나19 생활지원 지원사업 6,485만 6천원, 208쪽입니다. 정책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생계지원 37억 7,300만원, 교육급여 973만 5천원, 해산장제급여 2,750만원, 209쪽입니다. 차상위 긴급지원 600만원, 긴급복지 1억 2천만원, 저소득 소액 건강보험료 지원 5천만원, 정부 양곡관리 택배비에 1,407만 1천원, 210쪽입니다. 정책사항으로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2억 4,270만 2천원, 211쪽입니다. 기본경비 2,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항의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3억 8,454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609쪽의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보다 8,063만 5천원이 증액된 5억 5,46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기부 자치단체 경상사업 보조 4억 6,347만 9천원, 615쪽입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비 1,0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6,517만 6천원, 강원도형 제각 의료급여 사업 1,600만원.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5쪽 자활기금입니다. 2020년 말 조성액이 11억 4,870만 8천원으로 2022년도 수입액 5,500만원, 2020년도 지출액 5,500만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4,870만 8천원입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이며 지출은 전세자금과 행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의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2년 말 조성액이 15억 6,260만 4천원입니다. 2022년 말 22년도 수입액은 4,790만원이고 2020년도 지출액은 5,414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5,636만 4천원입니다. 수입은 이자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지출은 양구 노인의 운영경비 및 프로그램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장애인 복지기금입니다. 22년 말 조성액이 15억 9,856만 1천원으로 22년도 수입액은 2,457만 8천원이고 지출액은 5,638만원으로 22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6,67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이자 수입이며 지출은 장애인 단체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 행사 참가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1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2년 말 조성액이 16억 3,487만 7천원이고 22년도 수입액은 1,810만 6천원으로 지출액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1,298만 3천원입니다. 수입은 이자 수입과 지출은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지원, 공모사업을 통한 프로그램 사업비, 여성사회 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단원안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개선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11월 20일 제4차 본회의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개선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